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59페이지. 자, 요약집 59페이지. 자, 학계로는 투자자, 본인도 지금 투자죠. 인생 자체가 어차피 태어난 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하양 수요, 우상량 공급. 그 다음에 T, 이렇게. 자, 머리는 뭐랬습니까? 머리는 형평성입니까? 홀수입니까? 혈성, 가슴은 이평성. 자,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사랑하면 몇 점 나온다? 80점 이상 나와버려요. 실제 그래, 실제 그렇습니다. 이해하는 건 머리로, 그죠? 가슴은 공평성, 사랑, 공정성, 형평성, 평등성 80점 이상 나옵니다. 이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 2 곱하기 4가 얼마죠? 이게 2, 4, 8 곱하기를 반대로 던지면 뭐다? 나누기는 이렇게 나누기 4 이렇게 되고 나누기 4 이렇게 하셔도 되죠. 자, 8 나누기 4 하면 얼마다? 2 이대로 나오지. 2 그렇죠? 2 이걸 지우고도 마찬가지. 그런데 곱하기를 반대로 져서 나누기인데 이거 나누기 이 4의 역수로 4분의 1은 역수로 했죠. 4의 역수로 곱해도 된다 이랬지. 자, 여기서 2 곱하기 4는 2, 4, 8이 됐습니다. 8 곱하기 4분의 1 4분의 1 가는 게 분의 1 가는 게 역수죠. 역수. 자, 이게 역수다 그랬습니다. 역수를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된다. 역수 우리 곳곳에 어렵다 하는데 주로 여기서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 판단하겠으니까 역수를 꼭 하나 기억하시고. 역수 4의 역수는 4분의 1이고 5의 역수는 5분의 1이고 x의 역수는 x분의 1이다. 이게 역수죠. 역수. 역수로 곱하기 해도 됩니다. 감자 8개를 4분의 1 가져가세요. 감자 8개에 4분의 1 가져가라. 몇 개 가져가라? 8개 냅두고 4분의 1만 가져가세요 하면 2개 가져가라 이 말이죠. 그죠? 똑같이. 그래서 왼쪽에도 곱하기, 오른쪽에도 곱하기로 표시할 수 있죠. 우리 곱하기가 어렵습니까? 나누기가 어렵습니까? 나누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표현을 좀 지양하고 쉬운 표현을 쓰기 위해서 곱하기를 그대로 곱하기로 표시하는 방법이 역수로 곱하면 됩니다. 역수로 곱하면 곱하기가 좀 더 쉽죠. 자, 역수로 곱하기 해도 같아. 이거 하나 꼭 좀 기억하시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걸 다시 이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8 나누기 4는 2다 이랬습니다. 8 나누기 4는 2다. 여기서 이거 3개 중 하나 구하세요 하는 것이 우리 계산형의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계산형이 결코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근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숫자가 바뀔 뿐이지. 자, 그러면 이게 얼마냐고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산다? 분자. 이게 분자죠. 분 나누어서 위에 있는 게 분자고 아래에 있는 것이 분모다. 자, 집 나간 아들을 찾아오너라, 자녀를 찾아오너라. 이거 어떻게 찾는다? 이게 나누기니까 나누기를 반대로 던지면 곱하기다.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4. 자, 이 4는 얼마다? 8. 이렇게 해서 찾죠. 이렇게 찾고 또 그럼 분모를 찾아오너라. 엄마를 찾아오너라. 이건 어떻게 산다? 아들하고, 그죠? 이게 이 동네 저 동네 찾아다니면서 8 나누기 2 하면 4가 나온다. 그래서 이걸 하나 좀 기억을 합시다 그랬어요. 8 나누기 4는 2다. 분모 8 나누기 2는 4다. 이렇게 8 나누기 2는 4다. 근데 이게 나중에 숫자가 달라져가지고 순영업소득이 3천만 원입니다. 10%로 환원하면 얼마입니까? 이랬을 때는 이게 이제 빨리 나오냐 하는 게 문제죠. 이게 우리 수식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론 전체에서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는 건 나누기죠. 일본 말인데 환원한다 이 말은 나누기. 3천만 원을 나누기 환원이율 10%로 환원하면 얼마다?
300만 원? 3천만 원 나누기 10 하면 3천만 원을 10개로 나누면 300만 원씩 되죠. 그 300만 원인데 이게 10이 아니고 얼마다 이게? 10%죠. 10%. 자, 10%는 소수로 바꾸면 얼마다? 0.1이지.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1, 100분의 10 이래 되는 거죠. 그치? 분수, 소수, 퍼센트 이거 세 가지 이 서큐션이 막 돌아가야 한다. 우리 공주에서 전체에서 이 세 가지 환하는 게 제일 많을 겁니다. 정 따기에서는 빨리 따기에서는 이거 호환성 있게 빠른 속도로 바뀐 10%는 0.1이고 0.1은 100분의 10, 10분의 1이다. 약분 이러면 약분. 분수를 가능하면 줄여서 쓰는 게 좋겠다. 100분의 10을 약분하면 10분의 1 같은 말이죠. 그치? 분수, 소수, 퍼센트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3천만 원 나누기 0.1하고 같은 거죠. 3천만 원 나누기 0.1. 항상 분모는 1이죠. 1. 나를 태어나게 만든 생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0.1에다가 10을 곱하면 1이죠. 1. 분모를 1로 만들고, 자, 분자에 10을 곱하고 분모도 10을 곱하면 똑같죠. 예? 위, 아래 똑같이 10 곱하면 됩니다. 그 분모 1분의 얼마입니까? 3천만 곱하기 10배. 3천만 원을 10배 하면 3억이지, 3억. 그래서 밑에 10% 나오면 0.1이니까 곱하기 10, 곱하기 10, 3억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3억. 3천만 원 나누기 10%는 3억입니다. 3억. 아까 우리 했던 8 나누기 4는 2다. 같은 말이죠. 이 숫자만 약간 어려운 숫자로 바뀌었을 뿐이지. 근데 약간 어려운 이 숫자가 3천만 원하고 10%라는 것이 우리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분모에 5%, 7%, 8% 이런 게 들어간다고요. 그때 마찬가지 논리로 그대로 푸시면 돼요. 그대로 하시면 되지. 3천만 원 나누기 10%는 0.1이니까 1로 만들어줘야 한다. 10배 곱하고 분자도 10배 곱하면 3천만 원 10배는 3억이지. 그죠? 3억. 분모를 1 만들어야 되니까. 분모를 1 만들어야 되니까. 왜 1로 만듭니까? 당연히 우리가 3 나누기 1 이게 얼마 됐습니까? 3을 했죠. 3 곱하기 1은 얼마다? 3이지. 항상 이렇게 나의 3이 태어나게 하는 숫자 세모 하나 있고 기댈 언덕이 누구나 다 있다 이것이. 3 곱하기 1은 3이고 3 나누기 1도 3이다 이랬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그때 분모를 1로 만들어야 되니까 0.1을 10배 하면 1이고 3천 분모 분자 똑같이 10배 곱해야 되니까 3천만 원 10배 하면 3억이 되는 거지. 3천만 원 곱하기 10배 하면 3억이다.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죠? 가만히 보면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좀 어려질 때 이게 분자 이게 얼마요? 이렇게 문다고요. 자, 여기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분모 반대로 가서 곱해보면 되죠. 여기 나누기니까 반대로 가서 곱하기 3억의 10%는 얼마다? 3천만 원. 그래서 이제 3천만 원 찾으면 되고 그 다음 분모가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한다 했죠? 아까 8 나누기 2 하면 된다 했죠? 그죠? 8 나누기 2 하면 됩니다. 자, 그 흔적은 반복해서 10번, 20번 반복해야 흔적이 남습니다. 지금 금방 하고 나서 당연히 점심 먹을 때 되면 까마득한 아예 전혀 어디 흔적도 없다고 흔적. 다만 어디 가서 숨어 있다가 나중에 한번 이해했으면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또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해도 새로우면서도 정리가 되고 반복이 되는 거죠. 자, 3천만 원 나누기 3억 하면 3천만 나누기 3억 이렇게 하면 된다 했죠. 8 나누기 2는 4니까 3천 나누기 3억 하면 10% 아닙니까? 3천에 3억 이게 3천 나누기 3억 3억 분의 3천 10%지. 10% 제가 분자부터 1로 가도 되고 분모부터 1로 가도 된다 했습니다. 3천만 원 나누기 3억 하거나 3억 분의 3천 같은 말이니까 같은 말이다.
10%다 이렇게 찾으면 돼. 그래서 이 어려운 숫자가 나오더라도 그때 똑같은 원리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론에서도 각종 탈선 구할 때 이 셋 중에 하나 구하라 하는 그게 탈선 문제였잖아요. 이거밖에 없었지 경제론에서도. 어렵다 하는 해봤자 저 속에서 왔다리 갔다 248 그거 말고 있으면 돼요. 248 2 곱하기 4는 8이다. 2 곱하기 4는 8이다. 이거 모르시면 구구단 내로 다시 갔다 오셔야 되죠. 구단도 뭐 고차원 구단 외우는 게 아니고 인도처럼 두 단위 외우는 게 아니고 단단히 외우면 되는데 까지 그건 이미 우리 다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59쪽에 여기서 이제 T 이거 계산 걸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 T 원리로서 전체 푸시면 되는데 공식이 약 한 15개가 있습니다만은 그 15개 공식을 따로 외우겠습니까? 그냥 T로 공식 한 개도 안 외우겠습니까? T로 하시면 공식 하나도 안 외워도 돼요. 자, 한번 봅시다. 내 돈 10억, 20억 빌려가지고 30억 옵스텔 30억 샀다. 30억. 옵스텔 한 채당 뭐 1억짜리도 있고 뭐 5천짜리도 있고 7천짜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3억짜리도 5억짜리도 있고 이렇게 저기죠. 그래서 30채를 샀대요. 자산, 부채, 자본, 이건 이미 다 아십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유순 세세, 지난주에 우리 다 했습니다. 가유순 세세. 자, 가유순 세세 몇 페이지 나온다? 그 앞에 56페이지. 자, 56쪽. 가유순 세세. 손가락 5개. 가유순 세세. 손가락 보고 가유순 세세 사이사이. 공시 불량부채 빼고 기타 영업의 수익 더하고 유효총소득 영업경비 빼면 순영소득 나오고 순영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고 세전에서 세금 빼고 세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지금 학교론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실제 요놈이 학교론 전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부동산이든 모든 지하 서비스가 사람이 사용하는 지하 서비스는 사람 사용 가치에 따라서 평가하는 게 맞으니까 이게 부동산 사용 가치죠. 부동산 사용 가치가 높으면 교환 가치도 높고 사용 가치가 낮으면 교환 가치도 낮고 이렇게 평가하는 게 원칙이니까 그 사용 가치가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지. 사용 가치. 임대한다 대표로 임대 사용. 이거 이걸 반드시 이걸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유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이걸 꼭 기억하셔야 이 공식 제목이 저절로 생각이 납니다. 가유순 세세 앞머리 일단 따서 빠른 속도로 하고 그 다음 풀네임으로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이게 꼭 기억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억되시면 그대로 그 용어를 쓰면 되니까. 자, 그렇다면 30억을 투자해가지고 30억 투자해서 순영업소득 요게 최종 남은 돈, 번 돈이고 그 다음 부채 20억을 빌려서는 그 과실 대가를 은행한테 줘야 되겠죠. 그 다음 내 돈 투자해서 과실 번 것. 요건 자산 투자해서 번 것. 그래서 원본 3개, 과실 3개인데 이 원본은 원래 너 돈 10억 있어. 그럼 20억 빌려가지고 30억 투입해서 샀다. 이 순서지만 우리 뭐 그냥 기억하실 때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하셔도 되고 과실 순서는 이거 순영소득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원리금 갖고 나머지 내 자본에 대한 투자 내 거다 이렇게 배분하기 때문에 자 순영소득이 3억이고 부채 서비스가 1억이라면 세전 현금 수익은 얼마다? 당연 2억이죠, 2억. 그렇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이 같습니다. 30억이 오른쪽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총 자본, 종합 자본, 자산 같은 뜻이다. 마찬가지로 과실 3억이 부채 서비스 원리금 1억 갖고 나머지 2억이니까 요 3억이 1억, 2억 같이 그죠? 같아. 과실도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공식으로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게 얼마냐고 물으면 현금 흐름상 3억 가지고
둘이 나눠주는 거니까 당연히 너 2억 먹었으면 1억이겠지.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또 역순으로 이걸 물을 수 있습니다. 이걸 묻기도 합니다. 순정수가. 거꾸로 이거로 치우면 되지. 2억, 1억 합치면 3억이다. 이렇게 살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부채가 얼마입니까 하면 같다는 원리로 20억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T 원리를 아시면 사실은 내 눈빛 보는 속도대로 답이 나옵니다. 공식으로 풀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은 이거 이렇게 나오면 이거 5개 공식이 있고 또 역수치하면 또 5개 있고 대부 비율, 부채 비율, 지분 비율, 부채 서비스, 부채 감당 능력 비율 뭐 등등 하면 한 15개 나오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T 놓고 이 판에서 그냥 해결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때로는 공식에 정되지 않는 걸 묻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현금 흐름을 알면 그냥 집어넣으면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 캐시플로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 캐시플로 현금 흐름대로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현금 흐름대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가능 총소득이 5억이고 유효 총소득이 4억이고 순영소득 3억, 부채 서비스 1억, 세전 2억, 영업소득세 1억 빼면 세후 1억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5, 4, 3, 2, 1 했죠. 5, 4, 3, 2, 1 그대로 얘를 기억해도 됩니다. 이 얘를 그대로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30억, 20억, 10억, 5억, 4억, 3억, 2억, 1억.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공식 합니다. 공식.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입니다. 둘 다 총소득이니까 이걸 두고 가능 총소득 회전율, 유효 총소득 회전율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총 회전율이다 이런 말을 써요. 자, 내 돈 3억, 빵수매가 빵집에 3억 자산을 투자해서 6억을 벌면 이 자산이 몇 회 회전했다? 2회. 9억 벌면 3회 회전했겠죠. 이렇게 회전율이 높을수록 효율적이다.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이윤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걸 회전했다 이런 말을 쓰기 때문에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은 총 회전율 이래 써도 돼요. 자산 분해 5억, 4억 되면 총 회전율. 그럼 이렇게 되겠죠. 30억 분의 5억. 이거는 30분의 5, 30분의 4 이렇게 되겠지. 30분의 5, 30분의 4 그게 가능 총소득 회전율, 유효 총소득 회전율 두 개. 그 다음에 30억 분의 3억. 자, 30분의 3억. 이게 우리 시험 가장 많이 출제하는 거다. 30억 분의 3억은 10%지, 10%. 이 투자론에서 이걸 구하라 이렇게 출제를 하고 감정평가로는 이걸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 나온다고. 이거 구하라 하면 3억 나누기 환원이율 10% 하면 3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30억. 3억 나누기 환원이율 10% 하면 30억. 이거 구하라 하면 반대로 곱해 보면 되지. 3억의 10%는 30억의 10%는 3억입니다. 제가 말이 잘 왔다 갔다 하네. 예.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 찾으셔야 하는 게 우리 시험 계산형에 제일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하고 있다. 자, 요약집 한번 보시면 총자산 회전율. 자, 총자산 회전율이 분모는 부동산 가치 30억이고 분자가 총소득인데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지금 같이 쓰는 겁니다. 같이 총소득이다. 이렇게. 요 놈이 바로 총 회전율이다. 이렇게 요 명칭 알아두시고 그 다음 종합자본 환원이율. 이건 반드시 시험에 때론 2문제 걸쳐, 3문제 걸쳐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하죠. 30억 분의 3억은 10%입니다. 이 10%가 바로 종합자본. 자, 이게 자산인데 자산은 자기자본, 타인자본 합친 종합자본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자본 환원이율 이렇게도 부르고 또 총 더하기니까 총자본 환원이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총 종합 떼뿌리고 자본 환원이율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고 자본을 떼뿌리고 환원이율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고 환원이율 이자 떼뿌고 환원율 이렇게도 출제하고 또
이걸 총투자 수익률 10% 이렇게도 출제하고 종합수익률 10% 이렇게도 출제합니다. 그 금방 제가 썼던 그 용어 다 출제했던 용어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기본적으로 7개 나오거든요. 7개. 근데 이 용어를 이온다는 것은 무리죠. 그냥 이렇게 왼쪽 가장 중요한 10% 돈이다. 순영소득 나누기 30억 10% 이 돈이다. 라고만 위치 왼쪽으로 위치 감각만 살려주시면 되고 용어 맞습니다. 총투자 30억 분의 순영소득 3억 10% 이래 되죠. 자, 그 기출문제 보시면 총투자 수익률은 순영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순영소득 3억을 총투자액 30억으로 나눈 비율이다. OX. 총투자가 30억입니까? 10억입니까? 30억. 자산 맞죠? 자산.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순영소득 2,100만 원이고 총투자액이 3억 원일 때 자본 환원 이율은 7%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2,100만 원 나누기 3억이니까 3, 7, 21 딱 맞죠? 네? 3, 7, 21 7% 맞네. 자산 분의 순영소득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맞습니다. 우리 시험 제일 많이 나옵니다. 계산형으로도 제일 많이 출제합니다. 자, 그래서 3억을 벌어가지고 이제 여기에 부채 서비스 원리금 1억 갚았습니다. 1년치 원리금 1억 갚았습니다. 1억. 그러면 세금 내기 전 2억이고 세금 1억 내고 나면 1억 세후인데 자기 돈 10억 투자해서 2억을 세전 현금으로 벌면 이걸 이제 세전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세전 수익률. 자, 세전 수익률 20%다 이렇게 하면 되지. 20%. 10억 분의 2억이니까 20%. 세전 수익률.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용어도 금방 우리 세전 수익률 여기 있는 가유순세세에서 금방 이 명칭 그대로 읽었습니다. 이거 먼저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 세전 수익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건 지분이죠. 지분 수익률, 지분 배당률, 지분 환원이율, 지분 요구 수익률 이렇게도 읽습니다. 금방 몇 개 얘기했어. 세전 수익률 있고 지분 배당률, 지분 환원이율, 지분 요구 수익률, 지분 수익률 5개죠. 5개. 이 5개 다 출제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집에 있는 용어 그대로 보시고 자, 오른쪽 돈 이건 아버지 돈이고 여기 엄마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엄마 돈, 아버지 돈, 엄마 돈, 아버지 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돈. 그 다음 여기서 5% 곱하니까 20억에 5% 곱하면 1억이 되죠. 이게 원리금 균등상환이라면 이게 저당상수입니다. 저당상수는 제가 셋째 아들 했죠. 셋째 아들. 응? 엄마, 가운데 셋째 아들, 막내둥이, 아버지 이렇게 해서 한 집안이 돌아갑니다. 한 집안이. 전체 캐시플로우 돌아간다. 모든 부동산 기본적 투자할 때 이 속에서 돌아간다. 이 속에서. 돈은 보유시 이 돈밖에 없으니까. 자, 금방 이거 환원이율, 종합환원이율하고 지분 배당률 이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둘 엄마 아빠 부 알면 의사결정 거의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다른 것은 부수적이다, 덜러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 오지선다 만들기 위해서 덜러리로 다른 게 들어갈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럼 그 밑에 기출문제. 상가 건물 지분 투자액이 6천만 원이고 자, 지분 투자가 6천입니다. 이 지분에 대한 세전 현금수가 300만 원일 때 세전 300만 원이다. 300만 나누기 6천 하면 5%다. 맞죠? 5, 6, 30. 맞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아버지 돈, 오른쪽 돈 위치 감각으로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세후 수익률. 세후는 이거죠, 세후. 세금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용이니까 투자 수익, 세후 수익률을 투자 수익률이다 이렇게 부르게 합니다. 세후 수익률, 투자 수익률. 그러면 10억 분의 1억이니까 10억 분의 1억이니까 이건 10% 되겠죠. 10%. 10억 분의 1억이니까 10%. 그래서 금방 우리 5개를 봤는데 5개.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회전율. 그다음 요건 그 용어 그대로 안 쓰고 워낙 중요하니까 종합하는 이율 이런 식으로 씁니다. 종합하는 이율, 종합하는 이율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출제해요. 이거 분명히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을 종합했죠. 종합. 묶어서 나온 종합하는 이율 이렇게 출제를 가장 많이 한다. 종합하는 이율. 그 다음에 세전 수익률 20%, 세후 수익률 10%. 용어 그대로 썼습니다. 가유순 세세 그대로 썼다. 가유순 세세, 가유순 세세. 그 다음에 이걸 역수로 뒤집으려면 자 수익률의 역수가 수익률의 분의 1 역수가 이게 뭐다? 성수다 이랬지. 성수. 성이다 이 말은 곱할 성자니까 우리 가감성계 성 곱할 성자 성수 나누기 해서 쓰는 것보다는 곱하기 해서 쓰는 게 쉽죠. 그 성수로 환원시켜 놓은 겁니다. 성수다. 그 수익률 분의 1 역수를 취하면 성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성수가. 자, 그래서 이 성수를 통해서 계산을 해봅시다. 자, 저기서 나오듯이 특히 이 성수법은 감정평가론에서 그대로 부동산 평가시 활용을 하는데요. 부동산 평가시. 이 부동산이 이 오피셜이 전체 1년치 가능 총소득이 5억을 벌였다. 5억 벌였대. 그러면 얘를 역수 취하면 30억 나누기 5억 하면 6이죠. 6. 가능 총소득 성수는 6입니다. 아까 총회전율을 뒤집은 거예요. 뒤집은 거. 역수. 30 나누기 5 하면 6이죠. 5억 30. 가능 총소득 성수 6. 유효 총소득 성수는 30억 나누기 4니까 4, 7, 28, 4, 5, 20, 7.5죠. 7.5, 7.5. 얘는 6이고 얘는 7.5고 가능 총소득 성수. 순소득 성수는 30억 나누기 3억 하면 얼마다? 10. 그 다음에 세전 성수는 10억 나누기 2 하면 5죠. 세후 성수는 10 나누기 1억 하면 10. 이렇게 됐습니다. 자, 성수 5개고요. 성수 5개. 그대로 곱해보면 돼. 여기다가 가능 총소득 성수 6이죠. 6 곱하면 30으로 바로 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 이 오피셜이 유효 총소득을 4억을 벌어들였습니다. 1년치 4억. 자, 성수가 7.5 구해놨죠. 미리. 7.5 곱해버리면 30억. 이렇게 평가되고 또 순용 소득을 1년에 3억을 벌어들였습니다. 3억. 자, 성수 곱하는 10 곱하면 되죠. 3억 곱하기 10 하면 바로 30억. 곱해가지고 금방 부동산 감정평가를 금방 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세후 성수. 자, 세후 성수. 세전, 세후. 자,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세전 현금 수지가 2억이었습니다. 세전 성수는 5죠. 5. 10억. 은행 가니까 20억 부채. 합치면 자산, 부동산, 평가액 30억. 세후 1억 있습니다. 자, 세후 성수 10억. 은행 부채 합치면 종합하면 바로 30억 자산 평가 이렇게 되지. 그래서 성수법으로 정의하면 성수법으로 사용하면 곱해가지고 곱해서 이렇게 곱해서 부동산 감정평가를 금방 할 수가 있다 이거지. 성수를 이렇게 활용하면 되고요. 이 성수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런 말은 안 써도 실제로 많이 쓰고 있다. 가령 이 옵셀이 얼마쯤 평가될까? 얘가 1년 동안에 벌어드는 순용소득이 한 3억쯤 됩니다 하면 4억쯤 됩니다 하면 40억, 2억쯤 되면 20억.
우리 임대 소득이 많으면 높게 평가하고 임대 소득이 낮아지면 낮게 평가하고 이렇게 하죠. 공인중개사, 중개사가 자기 지역의 원룸 상가가 얼마쯤 시세 나올까 하면 임대소득이 높으면 당연히 높게 평가하고 낮으면 낮게 평가하겠죠. 거기에 은연중에 이 성수라는 개념을 썼는데 손님한테, 고객한테 이 성수라는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말없이 이렇게 얼마쯤 하겠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이 성수라는 개념은 곱하기는 사실상 우리 실무상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경제에서도, 국가 경제에서도 워낙 많이 쓰고 있고. 하여튼 수익률을 역수로 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예? 역수로 취하면 다 성수지, 성수. 성수. 뒤집으면 된다. 뒤집으면 된다. 자, 봅시다. 순소득 성수 봅시다. 순소득 성수. 시험 많이 놓은 거. 자, 기출문제. 순소득 성수는 지분 투자액을 땡 틀죠. 지분은 오른쪽도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 순소득 성수는 왼쪽 총 투자액 30억이 나와야 되는데 지분 투자액 틀려버렸죠 벌써. 그래서 바로 직관적으로 바로 T에 오른쪽 왼쪽 돈 천군백군 가르면 즉각 눈에 1차적으로 보입니다. 틀렸습니다. 원래 순소득 성수는 총 투자액을 가지고 순영소득으로 나누어서 구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세전성수, 세후성수. 자, 그 밑에 기출. 동일한 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순소득 성수가 총소득 성수보다 크다. 자, 이것도 봅시다. 결론적으로. 자, 우리 이 크기를 보면 5, 4, 3, 2, 1. 일반적으로 이렇지, 일반적으로. 근데 세부적으로 다시 해보면 자, 가능 총소득이 일반적으로 크지만 유효 총소득이 클 수도 있죠. 공실 불량 부채보다 기타 잡수입이 크면 플러스 수입이 크면 이 클 수 있잖아요.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 크기. 그 다음에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면 순영 소득이니까 영업 경비는 반드시 존재를 하지. 비즈니스 영업을 하면 영업 경비가 반드시 발생하니까. 그 다음 부채 서비스를 빼니까 세전이고 세금을 빼면 세후가 되는데 세금이 없으면 같을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세금이 있으니까 세전 현금 흐름이 세후 현금 흐름보다 일반적으로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 논리로 제가 5, 4, 3, 2, 1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걸 역수로 취하면 반대죠. 역수 취하면 1, 2, 3, 4, 5 순서로 크잖아요. 자, 역수 취해볼까요? 1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어느 게 크다? 1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1분의 1이 크죠? 이거는 1인데 이거는 2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역수를 취하면 얘가 더 큽니다. 1, 2, 3, 4, 5 성수는 이 순수가 일반적이라. 그래서 그래서 얘를 가지고 5, 4, 3, 2, 1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요 크기 비교 이것도 우리 시험 나오니까 크기 비교를 해두시고 성수는 1, 2, 3, 4, 5 순수로 일반적으로 크다 하는 흔적을 남겨두시고. 그래서 이게 맞다 틀리다. 순소득 성수가 총소득 성수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순영업 소득이 총소득보다 크다 하면 틀린 말인데 영업 경비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순영업 소득이 적죠. 근데 성수는 반대 아닙니까? 이게 3분의 1이 5분의 1보다 크지. 3분의 1이 5분의 1보다 크지. 성수는 반대입니다. 성수 크기는 반대다. 그 다음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전 성수가 세후 성수보다 크다. 자, 맞습니까? 세전 성수가 세후 성수보다 크다. 땡, 적죠. 성수는 1, 2, 3, 4, 5 이 순서대로 크고 소득은 5, 4, 3, 2, 1 이 순서로 크다. 일반적으로. 맞습니까? 자,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계산식으로도 이 파트에서 제일 많이 출제하니까 다시 한번 연습.
내 돈 1억, 이익bil리가 3억짜리 원룸을 시골에서 취득했습니다. 임대란데 임대. 가능 총소득이 5천만 원이고 유효 총소득이 4천만 원이고 순영소득이 3천만 원이다. 그 다음 세전이 2천만 원이고 세후가 1천만 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능 총소득 회전율, 유효 총소득 회전율. 자, 총 회전율은 얼마다? 3억 분의 5천. 요게 가능 총소득 회전율이 맞죠? 유효 총소득의 회전율은 3억 분의 4천. 요게 유효 총소득 회전율이 되는 거지. 둘 다 묶어서 그냥 총 회전율 이렇게 불러도 되고. 그 다음에 3억 분의 3천만. 3억 분의 3천 몇 프로? 주무시나? 3억 분의 3천 얼마? 3억 분의 3천 얼마? 아직 안 깨는 거 이제. 주무시개에서 죄송합니다. 3억 분의 3천은 10%. 맞는 말이죠. 가장 중요하니까 종합 환원율, 기타 용어 아까 7가지 있어. 7가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전 수익률은 1억 분의 2천만 원이니까 20%. 세후 수익률은 1억 분의 1천만 원이니까 10%. 이렇게 됐죠. 전체. 그 다음에 뒤집어버리면 역수치하면 총소득 성수 이제 반대로 3억 나누기 5천 6이지 6. 그 다음 유효 총소득 성수 3억 나누기 4천 7.5. 순소득 성수는 3억 나누기 3천 10이고, 그 다음 세전 성수는 1억 나누기 2천 하면 5겠죠. 세후 성수는 1억 나누기 1000 하면 10. 이래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것 반복 연습. 공식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아마 100번 편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T 흐름으로 그대로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61페이지. 1억 나누기 2천은 5. 그 아까 248 그거 잘 알면 되는데 그것도 헷갈린다니까. 순간적으로. 자, 그 다음에 61페이지 비율 분석법. LTV 하나만 나왔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자, LTV. 자, LTV도 역시 T를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단 한 개도 공식으로 기억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론 투 밸류 이랬죠. 이것도 우리말로는 많다 그랬어도 우리말로는 많죠. 자, 아파트 10억짜리인데 7억을 대출하면 론 투 밸류, LTV 이렇게 해서 자산 가치 대비 7억 몇 프로? 70%죠. 70%. 대부 비율이 70%면 지분 비율은 몇 프로 됩니까? 10억 중에 3억이니까 그렇죠. 30%. 이것도 뭐 당연히 우리 계산식에서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대부 비율이 70%면 지분 비율이 30%지 이렇게 해놓으시고,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부채, 이게 부채 비율이니까. 자, LTV를 자산 가치 대비 대부액 비율 이렇게도 출제하고, 우리말로 또 돈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융자 비율, 차입 비율 이렇게 되고, 돈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대부 비율 이렇게도 나오고, 두 분 모아놓고는 자금 융통 비율이니까 융통 비율 이렇게도 출제하고, 법에서는 담보가치 인정 비율 이렇게도 출제하고,
이렇게 우리말로는 많이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어를 이온다는 것은 불가능이잖아요. 수험생 입장에서 객관식 보고 여기 맞네, 틀리네 이렇게만 확인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지. 암기하지 마시고. 그렇죠. 어느 말이 출제하더라도 영어로 이걸 줍니다. loan to value 이 말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하나 기억하시고 이걸 기억하시고 그대로 자산 가치 대비 론 대부액 비율 아시잖아요. 여기에 자금 융통시장에서 자금 공급자 은행 입장에서 자금 소유자 빌리는 투자 입장에서 둘이 모아놓고 시장 용어 기본적으로 3개 나온다 이랬죠. 법 입장에서 담보가치 인정 비율 이렇게 또 나온다니까. 5가지. 그래서 그 보시면 분모가 부동산 가치 10억이고 분자는 부채 잔금 융자액 7억이니까 LTV 이렇게 됐습니다. LTV 무슨 TV? LTV입니다. LTV. 자, 그럼 이제 기출. 대부 비율이 50%이고 총자산 수익률이 10%, 저당 수익률이 8%라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12%다. 맞는지 확인. 실제 출제는 오류 출제였습니다. 지금 수정해 놓은 겁니다. 자, 대부 비율이 자, 이게 자산이 100억이라면 대부 금액이 50억이라는 뜻이죠. 가상치로 넣어서 풀면 됩니다. 공식으로 절대 기억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지분이 50억에 있지. 당연히 같으니까. 같아. 그 다음 이제 이거 대부 비율이 50, 총자본이 자산이죠. 자산 수익률이 10%다 했으니까 여기에 10억이 순영 소득이지. 맞습니까? 100억 분의 10억. 그게 바로 10%니까 10%.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몇 프로? 8%지. 8%. 58, 40, 4억 이자 빼고 10억 벌어가지고 4억 이자 빼고 얼마 났다? 6억 벌었다 이 말이지. 그러면 50억 투자해갖고 6억 벌었으니까 몇 프로? 여기에 더블 2배 하면 분모를 항상 1, 10, 100, 1000만 1로 만들어져. 1로 분모를. 그럼 250 되죠. 250. 그럼 100이지 100 분모가. 여기도 2를 곱하면 2, 6, 12. 12 아닙니까? 12%지 12%. 분모를 항상 숫자에서 분모는 1, 10, 100, 1000만 하여튼 맨 앞에 일자로 오도록 만들어주면 되니까. 2배 하면 250. 2배 하면 2, 6, 12. 12% 이렇게 되는지 12%. 계산기 가난 두드리지 마시고요. 우리 시험에 계산기 두드리라는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기 없어도 T 원리를 하시면 뭐 8점 나오는데 전혀 이상 없습니다. 숙 정상적으로 하신 분은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계산기 버리고 가서 더 편해요. 요약집을 꼭 챙겨가 순간적으로 초치기 할 거 있죠. 초치기 할 것만 시험 직전에 후닥닥 보고 찍어버리고 잊어버리면 돼요. 곱하기 50인데 요걸 10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250 그럼 100이지. 분모가 100이고 그러면 분모 분자 똑같이 곱해야 되죠. 약분하면 둘 다 없으면 똑같고 둘 다 곱해도 똑같고 하니까 2배 그러면 2, 6, 12 여기 12이지 12. 그럼 100분의 12는 몇 프로? 12%입니까? 100분의 12는 12%. 그래서 숫자가 나오면 무슨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 바로 50억 분의 6억을 가지고 퍼센트 구하기는 힘들잖아요. 항상 분모. 계산기 하면 나오지. 그럼 계산기 할 필요 없이 분모를 1, 10, 100, 1000만 이래 1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250, 2, 6, 12, 12%네. 이렇게 바로 하면 되지. 그게 어려워요? 그 없으면 계산기로 6 나누기 5 이래도 되는데 계산기 두드리는 시간보다 이게 빠를걸요. 계산기 없이 푸는 게 계산은 더 훨씬 빨라요. 이 정도는 머리 굴리 들여야 치매 안 걸린다 했지. 치매 예방약이라. 자, 원래 출제 문제는 오류 출제가 되어서 이게
대부 비율이 50%다 이래 준 게 아니고 부채 비율이 50%다 이래 줬어요. 그래서 출제위원이 대부 비율로 50% 줘야 될 문제를 부채 비율 50%다 이래 줘버렸거든. 부채 비율이 얘는 지금 부채 비율이 50% 100%예요. 100%. 이게 50% 같으면 자본이 100이고 부채가 50이고 이래 놔야 되죠. 그럼 150 되지. 그럼 답이 안 나온다고. 그렇게 오류 출제돼서 전부 정답. 우리 27회에 학개론만 유일하게 계산형 두 문제, 오류 출제 이렇게 두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무조건 T로 보시기 바랍니다. T로. 자,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요 놈도 매년 출제하는데요. 매년 출제.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 한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채. 그건 좀 이따 풀고. 당연히 풀죠. 자, 한번 봅시다. 내 돈 1억, 이익 billi가 3억. 이해를 아예 기억해버렸죠, 이제. 아예 기억해보는 게 좋습니다. 기억해보는 게 좋다. 과실이 5천만 원, 4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가유순세세.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야 공식들의 명칭을 이름을 알 수가 있으니까. 가유순세세, 가유순세세. 3천만 원 벌어가지고 부채 서비스액이 1천만 원이죠, 이게. 부채 서비스 1천만 원 뺐으니까 2천만 원 세전수혜입니까? 자, 부채 감당률이다 이 말은 이거 순영업 소득으로 이 부채 서비스를 몇 배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게 부채 감당 능력 비율입니다. 이게 부채 감당 능력 비율. 어떤 기업이라도 어떤 개인이라도 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기가 자산 투자해서 채용 번 돈 가지고 빚 갚고 나머지 내 거다 이렇게 계산하죠. 다 그러니까요. 모든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3천원 가지고 1천만 원을 몇 배 감당할 수 있다? 3배. 1보다 크면 능력 있죠. 능력 있지. 클수록 능력이 있다. 은행에서 믿고 돈 빌려줄 수 있겠다. 이 말이지. 빌려줄 수 있겠다. 만약에 순영소득이 1천만 원밖에 안 된다면 1천만 원 가지고 1천만 원은 1이지 1. 그러면 돈 빌려줄까요? 말까요? 빌려주면 부도, 경매, 14입니다. 그래서 이건 1에 가까우면 이건 능력이 없다는 뜻이고 빌려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원룸 같은 임대부동산이 임대소득이 낮으면 은행에서 돈 안 빌려주죠. 그 지표를 은행에서 이제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임대소득이 있어줘야 많아야 더 믿고 빌려주지. 이걸 줄여주면 안 빌려준다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무상도 들어갔지 은행에서도. 뭐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다 하니까. 그래서 이걸 뭐 순두부 그러지 마시고 캐시플로 현금 흐름을 알아야 다른 응용 문제도 자동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금방 풀리게 돼 있어요.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 원리금 1천만 원을 3배 감당 능력이 있습니다. 1보다 클수록 좋다. 그치? 좋다. 부채 서비스 감당 능력이 뛰어납니다. 요거는 능력이니까 클수록 좋은 거다. 자, 그럼 이제 기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8천만 원 벌어가지고 800만 원 벌어가 순영업 소득 1천만 원을 0.8인데 감당 능력이 없죠. 원리금 감당 못한다고 이게 0.8 1보다 적으면 맞습니다. 감당 능력이 없다. 그 1보다 크면 좋다, 1보다 적으면 나쁘다 이렇게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이 흐름으로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흐름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영소득 8억 가지고 원리금 1천만 원 감당이 안 되지. 당연하지. 그 다음 부채 감당률이 1.5이고 순영소득이 1천만 원일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할 수 있는 최대 부채 서비스액은 2천만 원이다. 자, 계산해 보면 순영소득이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그리고 부채 서비스는 얼마인지 몰라. 그리고 부채 감당 능력이 얼마다? 1.5라 했죠. 1.5. 자, 우리 아까 248 그 능력을 한번 발휘해 봅시다.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사랑하면 얼마나 온다고요? 가볍게 학교론도 8점 나옵니다. 한번 해보자. 1000만 원 가지고 부채 서비스 감당 능력이 1.5다라고 답을 줘놨지. 그럼 지금 부모 찾는 거지, 부모. 집 나간 엄마 찾아가야 됩니다. 엄마 찾기가 제일 어렵다 했지. 1000만 원 나누기 1.5 하면 이렇게 나왔죠, 아까. 248. 아까 생각나죠, 248. 2 곱하기 4는 8입니다. 곱하기를 반대로 던지면 나누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 8은 있고 참. 분모 이걸 찾아야 되겠 분모. 이걸 찾아라. 분모 찾아라. 분모는 8 나누기 4 하면 이렇게 나오지. 8 나누기 4 하면 나옵니다. 그 마찬가지로 1000만 원 나누기 1.5 하면 분모가 나오지. 이건 계산기 두들기도 되고 안 두드려도 눈으로 틀리꾼 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계산기 두드리면 1000만 나누기 1.5 하면 얼마 나온다? 6 나중에 반을 해서 7 이러면 되겠죠. 네? 660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666 나오는데 근데 이거 계산기 안 뜯어도 답을 찾을 수 있죠. 객관식이니까. 그게 2000만이다 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죠. 그 틀렸다 해보면 되지. 계산기 뜯을 필요 뭐 있어? 계산기 안 뜯어도 된다. 안 뜯으려 빨리 답을 찾지. 실제 뭐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시험처럼 계산형이 눈으로 안 됩니다. 그럼 계산기를 두드려야 돼요. 그런 경우는 계산기를 계속 처음에 두드리다가 나중에 말을 잘 듣습니다. 부드럽게 음료를 나오면서 두드려야 됩니다만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계산형은 그냥 눈으로 풀어버려요. 눈으로. 그게 훨씬 더 빨라요. 시간 전략에서 다른 거 푸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1차 시험은 스피드 게임이니까. 그 다음 그 밑에 도표 소개 보시니까 도표 소개. 자, 도표 소개 각종. 순영업소득이 10억이고 대출 원리금 상환액.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죠. 부채 서비스액이 1억이면 부채 감당률이 10배다. 맞지?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이 다 10억인데 부채 서비스가 2억이면 순영업소득 10억으로 2억을 5배 감당 능력이 있습니다. 5배, 2배, 1배, 0.5배 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부채 감당 능력 이 비율은 여기서뿐만이 아니고 감정평가론이라든지 거기서도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투자론, 간평론 어려운 쪽에서 계속 출제하니까 꼭 흔적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금방 우리 봤지만 공식이 가유순세세 수익률 5개, DF서 성수 5개, 그 다음에 LTV, 부채 비율, 지분 비율, 부채 서비스 감당 능력 비율 이렇게 해서 15개. 이 15개 공식이 우리 시험에 사실은 약 한 5문제, 10문제 가까이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캐시플로, 현금 흐름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자, 1억, 2억, 3억, 자산, 부채, 자본. 자, 뭐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다 자동으로 되니까 그냥 자산, 부채, 자본. 가능 총소득이 얼마였다? 유효 총소득은 4천, 3천, 그 다음 세전, 2천, 세후 1천. 때론 이렇게 놓고 이걸 찾아라. 그래도 이 숫자만 있으면 2천만 원 있으면 자동으로 찾는 거지. 4천. 또 부채 서비스 이게 얼마냐 이렇게 1000만 원이다 이런 넣으면 되지. 영업소득세 1000만 원이다. 이게 1000만 원인데 공실 불량부채 기타 잡수입이 200만 원 있으면 1200 빼서 같아 수익률 5개 뒤집어서 성수 5개
배부 비율, 부채 비율, 지분 비율, 부채 감당 능력 비율. 그 위치 감각으로 그대로 좀 공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